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대화는 일본인들의 언어 표현이 우리의 영어 발음이나 우리의 언어 생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쳤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언어 생활의 핵심적인 이론이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일본어 원리를 극복하면 영어 발음이 제대로 보이고 외국어도 제대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자리한 일본어 방식의 언어 원리가 우리의 외국어 학습이나 언어 이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와 글자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어 단어 BAC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여러분들은 접했을 때 어떻게 소리를 낼 것입니까?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음소를 배열하는 방법이죠. BACK, 여러분들 back, 이 발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자, 알파벳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이 글자를 일본인 언어학자, 제가 편의상 오그라 스레빠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인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오그라 스레빠라는 언어학자와 그런 언어 이론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뭐냐? 이런 거죠. 일본어 방식으로는 이러한 글자가 소리로 나타날 때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BA와 같은 경우에 BA까지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니까 바 글자대로 읽은 것입니다. 백이라고 읽지 않고 백. 이 발음이 아니라 바로 발음합니다. 글자대로 소리를 읽겠다. 이게 일본어 원칙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자음과 모음이 결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일본어 발음으로 쌍기역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면 쌍기역으로 소리가 났는데 이거는 분명히 자음 하나입니다. 자음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그라 스레빠라는 언어학자에게 묻습니다. 자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저건 어떻게 소리내요? 그러니까 그 오그라 스레빠라는 일본인 언어학자는 대답을 합니다. 모든 언어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본어처럼 모음은 5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5개를 전부 넣어라. 그 중에 적합한 소리를 내보자라는 거죠. 일본어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5개의 모음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모음은 5개야. 이렇게 인식하는 원리가 심어진 이론이죠. 자, 그래서 오그라 스레빠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발음합니까? 그 중에 우가 선택됐습니다. 자,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키는 거죠. 이 사람의 언어 체계, 그들의 언어 체계죠. 이러한 언어 체계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인들의 언어 체계로 바뀌는 과정이죠. 각각의 소리를 보면 BA를 바로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켜서 읽고 그 다음에 K 발음, 크 발음으로 나는 것을 K 혹은 쌍기역이라고 할 때 이 소리에 모음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발음이 바로 일본인들의 언어 체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일본어 방식으로 이 글자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BA니까 바 혹은 빠 이런 소리가 되겠죠. 자, 바로 읽고 쌍기역은 어떻게 합니까? 모음을 합쳐야 되니까 그 오그라 스레빠의 언어학 이론의 체계에 따르면 우를 넣게 되는 거죠.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일본어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하나의 소리. 여러분들이 일본어의 50음도를 보면은 5개의 모음 가지고 자음을 정확히 1대1로 합쳐서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학 체계, 일본어 체계를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이 언어 체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최종 결론의 발음은요, 빠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이 영어를 읽을 때 알파벳에서 보듯이 이렇게 어떠한 소리든지 간에 자음의 모음, 합치는 소리로 보는 것입니다. 이 발음의 원리, 이 소리체계의 원리를 뛰어난 과학체계라고 하고 언어과학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영어 알파벳이나 외래어, 외국어 문자 발음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민정음 표기 원리하고는 아예 동떨어지는 방법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영어만 그런 것인가? 일본어에서 시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섬을 의미하는 것인데 저는 이 말 역시 우리말에서 일본어로 건너갔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일본어의 소리체계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소리를 알파벳처럼 왼쪽으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나열해 봤습니다. 시옷, 어, 미음입니다. 일본어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본어의 모음은 5개밖에 없으니까 어가 없습니다. 어 발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개 모음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사가 될 수도 있고 새가 될 수도 있고 시, 소, 우, 수 이런 소리. 그래서 사세, 시, 소, 수 중에 하나의 발음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어가 없는 모음 체계, 일본어에서 가진 특성이죠. 이 발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어에서는 이 중에 선택된 게 저는 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라는 발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받침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미음. 이 미음의 소리는 일본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자음 하나 있습니다. 자음 하나만 있기 때문에 모음을 또 넣어야 됩니다. 마메, 미, 모, 무. 이 중에 하나가 선택되었겠죠. 그래서 그때 나온 발음이 바로 시마라는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어에서 섬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가만히 보시면 후쿠시마, 스시마, 나가시마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이 어떤 언어 표현을 할 때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이 시마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섬을 표현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마라고 읽는 방법. 그러면 시마는 한자어가 아닙니다. 일본인들의 고유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말이 언어학 체계 원리로 가다 보면 이렇게 시마처럼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케시마 가지고 일본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도 언어학 원리로 분석을 해보면 바로 이러한 체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케시마라는 말에서 시마가 분명히 섬을 뜻하는 우리말이라는 거죠. 그 섬이 바로 이렇게 일본어의 방식으로 변경되면 자음과 모음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이러한 방식으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이 일본어로 건너갔을 때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섬을 나타내는 일본어의 또 다른 말 다오라고 한다면 이 다오는 우리말에서 한자어 도에 해당합니다. 이 도는 중국어 발음이에요. 다오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다오라는 이름을 붙인 경우에는 중국 영토하고 좀 가까운 그런 경우에 다오라는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섬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시마와 다오라는 이 2개의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는 우리말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한자어 발음이 전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언어 체계를 가진 일본어의 단어는 그 영향이 우리에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발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CUP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쉬운 발음이죠. 컵 이렇게 발음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P에 해당하는 이 소리를 우리말 피읍으로 해서 약하게 흘려준다는 그런 특성이 있긴 합니다만 컵, CUP 이 발음에 우리말처럼 컵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어 방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시는 키읔 혹은 기역, 이렇게 일본어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자음의 소리입니다. 앞에서 제가 섬을 제시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발음이 어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어 발음이 나면 일본어에는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가 또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거는 발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 게, 기, 고, 구, 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키읔 발음을 한다면 각해, 키, 코, 쿡 이렇게 발음이 될 것입니다. 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시 우리는 일본인 언어학자 오구라 스레빠에게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발음할까요? 자, 5개의 모음을 섞어봐라. 이렇게 주장하겠죠. 어 발음을 못하니까 그래서 나온 발음이 오가 됩니다. 이때 선택된 발음이 오고요. 이 오 발음을 넣어서 고라고 우리는 발음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쌍비읍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때 오구라 스레빠 언어학자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지요. 또다시 일본어 모음 아에 이오우, 그래서 빠, 빼, 삐, 뽀, 뿌 중에 하나로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죠. 오구라 스레빠님 아리가또. 자, 이렇게 모음의 변화를 체계로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키는 언어학 체계,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쾌합니까? 그 방법으로 우리가 따라하게 되면 이제는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글 현대화 작업을 자기들이 추진했고, 그러한 언어학 체계를 일본인들의 언어학 체계를 우리가 받아들였다. 감사해라. 오구라 스레빠님 아리가또. 이렇게 내용 체계가 변경되면서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CUP라는 단어를 우리가 곧부라고 발음하는 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어 방식의 발음 그리고 그러한 언어 표현이 근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이 방법, 소리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언어체계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과 발음 체계를 우리는 학습해 왔고 그의 이론 체계를 우리의 발음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 발음으로 한번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발음을 영어 단어 앞에서 제가 제시한 BACK입니다. 자, B는 비읍이고요. 그 다음에 R는 에 발음이 나고 CK는 K 발음, 크 발음이 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벳처럼 이렇게 연결시켜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 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바로 훈민정음 방식에서는 받침 표기라는 원리가 작용합니다. 여기에서 크를 일본인들처럼 아에 이, 오, 우를 섞는 게 아니라 이 소리는 받침으로 간다라는 거죠. 받침으로 간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받침 표기는 알파벳이나 일본어와는 다르게 소리의 호흡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 모양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낼 때 호흡에서 세게 나왔고 그리고 약하게 흘러가는 이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곡선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소리는 밖으로 나올 때 강하게 소리나는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약하게 하면서 하나의 호흡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BACK는 back 이렇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소리를 받침으로 연결하는 이 원리, 훈민정음이 가진 가장 뛰어난 그리고 과학적인 것이고 이 받침을 없애버린 방식이 바로 일본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받침 대신에
이 받침을 뒤로 빼고 여기에 아에, 이, 오, 우 5개의 모음만을 넣는 일본어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로 학습을 해오고 이러한 체계를 우리가 언어 표현에서 적용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점을 초래하는 것이죠. 소리의 길이와 호흡이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제시한 CUP라는 단어를 그대로 훈민정음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C가 K로 발음 나고요. 발음 기호로 표현하면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로 소리 나고요. 그러면 알파벳에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 옆에 P를 두는 상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하지만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표기 원리의 핵심 가치는 이 소리가 호흡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P를 받침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알파벳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면 글자 모양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커. 자, 이 글자 모양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키읔이 이 자리에 있고요. 어 발음이 여기에 있고 P가 이렇게 표현되는 이 방식으로, 이 방식을 그대로 알파벳 발음 기호로 적용한다면 K와 어 그리고 P가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알파벳을 소리 호흡에 맞춰서 여기 부분에서 하나의 호흡이 끝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원리가 바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표기의 원리입니다. 이 발음 표기의 원리를 일본어처럼 바꿔서 곱부라는 발음, 여러분들 중에서도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못 들어봤다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어로 컵이 곱부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입니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후진을 영어로 어떻게 빠꾸라고 발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그 발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리와 글자에서 훈민정음 표기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예를 들어 또 다른 거, 자음 2개를 동시에 표현하는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음을 바꾸면은 분명히 일본어 방식이 아니라 일본인들과 같은 수준의 영어 발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국인의 뛰어난 언어 표현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그리고 한국인과 같은 발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일본어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또 일본어 방식으로 소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영어 단어 PUMP를 보겠습니다.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를 배열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리를, 자,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다시 소리 호흡에 맞춰서 받침 글자로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P는 이 자리에 있고요. 발음에 해당하는 어 발음 있고 미음, P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쪽에서 되어 가다가 다시 받침으로 존재합니다. 자, 소리 호흡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의 소리 호흡이 나타날 때 pump, pump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 글자를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 각각의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P의 피읍, 어 발음, 미음, P 이렇게 하면 pump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방식을 글자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pump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의 체계와 소리 글자는 분명히 알파벳을 우리말로 변환시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가 적용하면서 이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 어 발음이 없으니까 뽐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구라 스레빠상에게 다시 한번 아리가또.
자, 펌프 발음이 바로 이러한 표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펌프, 이 발음과 펌프, 이 발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일본인들의 언어 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썸네일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THUMB, 거기에서 앞에 엄지 손가락, 엄지를 의미하는 THUMB입니다. 이 글자를 발음기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말에서도 없고 영어에서는 글자 체계로는 존재하지 않는 TH 발음이 있습니다. 흔히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발음을 보면 양니로 혀를 살짝 물고, 즉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우리말에는 없기 때문에 저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펴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는 번데기 소리라는 거, 흔히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는 이 소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어에 해당하는 소리를 표기했고요. 그러면 서가 되겠고 M을 미음으로 했습니다. 현재 발음 기호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 B는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리 나지 않는 비읍을 표현해 놓더라도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여기까지만 소리내는 원리를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B가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소리 나지 않는 소리다 보다는 하나의 호흡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나는 듯 안 나는 듯 하는 소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소리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ome, 물론 some까지만 발음을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소리 나지 않는 글자까지도 표현하는 원리가 우리는 훈민정음에서 받침 표기 원리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자음을 무조건 모음과 결함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소리를 호흡에 맞춘 길이, 그리고 그 호흡에 맞춰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훈민정음 표기이고 우리는 그러한 체계로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THUMB 같은 경우도 thumb, 이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받침이 두 개 되어 있을 때 어떤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thumb, 이 발음에서 받침이 두 개 있을 때 한국인들은 이러한 받침 체계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 호흡으로 연결될 때 삶, 이게 한 번의 소리 호흡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받침에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명확하게 소리가 나고 하나는 약하거나 들리지 않는 소리,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단어로 저는 영어에서 and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n까지는 명확하게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d는 흘리듯이 소리를 내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본어 방식으로 변질이 됐을 때는 이 디귿을 뒤로 빼가지고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키는 end로 발음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이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언어 학습에서, 그리고 외국어나 외래어 표현에서 정확한 소리 호흡의 특성을 한국인들이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인들의 언어학 체계, 특히 제가 가명으로 오그라 스레빠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소리 체계를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소리 호흡의 체계를 일본인들이 바꿔놓으면서 우리가 외국어나 외래어에서 악영향을 받았고 이 영향을 오늘날에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음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언어학 체계를 수용하고 또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언어학 체계를 학습하는 그 과정에서 반복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